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처음으로 4만 명 넘게 나왔고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만 94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9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4만 명대는 국내 최다 기록입니다. 서울에서만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기도도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정까지 집계할 경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 2일 2만 명대에서 5일 3만 명대로 뛰었고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주말을 거치면서 발생한 광범위한 감염이 이번 주 신규 확진자 폭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말에는 확진자가 17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공식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됩니다. 증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확진자와 함께 살아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어제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29일 만인데요. 실종자 수색과 매몰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붕괴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아파트 26층 바닥 부분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한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가슴 조이며 기다리셨던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9일 만에 구조와 수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실종자 수색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몰된 구간이 많은 데다 추가로 붕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14일 지하 1층 인근 흙더미에서 실종자를 처음으로 수습했습니다. 25일부터는 26층과 28층 사이에서 남은 실종자들이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됐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형연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또 저희는 힘을 내야 돼서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현실적인 부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피해 복구와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현장에 들어가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책임자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 3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해 길을 가던 80대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는 할머니에게 개 3마리가 달려듭니다. 할머니를 쓰러뜨리고 온몸 곳곳을 맹렬하게 물어뜯습니다. 공격은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개가 달려들었는지 몰라. 그냥 이제 여기 섰는데 뒤에서 갑자기 박격제 잡아들이 제껴 놓더라니까. 할머니에게 덤벼든 개는 이웃집에서 키우던 멧돼지 잡는 사냥개였습니다. 사냥개 3마리는 우리를 탈출해서 이곳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산책을 나와 있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대로 공격했습니다. 사냥개는 땅을 파서 우리를 빠져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디 갔을 때는 조금 뛰쳐나올 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또 전화도 걸어주고 그랬어. 사실 개가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하라 그래갖고 가서
지원을. 할머니는 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의 전문 병원에서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4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사고 직후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던 견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할 도리를 다 했고 합의 제시도 했는데 너네가 안 받아들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세요, 지금. 견주는 피해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들은 견주가 안락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3마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왔다 하면은 사고 나도 있더나 이런 생각도 했지. 걔가 너무 크니까.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온라인 수업 중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40대 남성 국어교사 A씨가 온라인 수업 중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랫도리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문제의 수업에 참여한 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육지원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하는 거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A씨는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내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때 카메라를 이렇게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이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지난해 10월엔 경기 안양시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우리 국산 승용차가 일본 시장에 12년 만에 다시 진출합니다. 철수했을 땐 국산차 선호도가 높은 일본 내수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전기차와 수소차를 앞세우고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지난 2009년 말 철수한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2001년 첫 진출했지만 국산차 점유율이 높은 일본 내수 시장을 뚫지 못해 8년간 15,000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론 버스 같은 상업용 차량을 팔며 일본 사업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12년이 지나 글로벌 기업이 된 현대차는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수소차인 넥소를 필두로 다시 일본 시장 문을 두드립니다.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 중심의 일본 내수 시장은 전기차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일본의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 등이 아직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소비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기차를 고려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앞세운 이유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오닉5는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7천 대, 2018년 출시된 넥소는 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아이오닉5가 479만 엔, 우리 돈 약 5천만 원, 넥소는 776만 8,300엔, 우리 돈 약 8천만 원 가량입니다. 오는 5월부터 주문 접수를 시작해 7월부터 인도할 예정입니다. 주문은 100%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私たちは日本国内において販売店いわゆるディーラーを持ちません。その代わり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차량 선택부터 시승 예약, 견적, 주문, 결제, 배송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